오늘 영상은 쌍꺼풀 수술 그리고 제 쌍꺼풀 수술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원래 마이크를 쿠팡으로 시켰었는데 지금 추석 때문인지 몰라도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아이폰 마이크를 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더 늦을 순 없으니까 영상을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마셔주고, 만약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재쌍수 계획이 있으시다 이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. 우선 저는 총 3번의 쌍수를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쌍수를 하게 된 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, 고등학교 올라와서 쌍수를 하게 되었어요. 제가 지방에서 살아서 그런지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쌍수를 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지방 근처에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이랑 함께 지방 병원 어딘가에서 쌍수를 하게 되었어요. 근데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 부모님은 쌍꺼풀 수술이 엄청 자연스러워지길 원하셨어요. 그래서 저 의사 선생님한테 자연스러움을 엄청 강조하시고 무조건 안 한 것처럼 해달라라는 식으로 말하셔가지고 제 첫 번째 쌍꺼풀 수술은 정말 자연스럽게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. 첫 번째 눈에다 한 건 메모리랑 앞, 뒤 트임을 같이 하게 됐어요. 그렇게 17살에 첫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고 막 신나가지고 화장도 하고 셀카도 찍고 막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눈을 이렇게 떠야지 정상인데 그때 첫 번째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난 당시에는 눈을 좀 흐리멍텅하게 떴어요. 이런 소리 많이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눈을 좀 졸리게 뜬다, 졸려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눈을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힘없이 뜨는 거. 눈이 살짝 풀린 느낌?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수술을 한 거니까 이왕 한 김에 돈을 더 보태서라도 이 눈을 좀 살려내자.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죠. 이제 제가 받았던 병원에 다시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뜨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메모리 아닌 눈매 교정을 하자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눈매 교정만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은 그쪽에서 잘못해주신 거라고 하셔서 AS 겸 되게 싼 값에 다시 재수술을 받았었어요. 그러고 한 6년 뒤, 현재 23살 때 세 번째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. 세 번째 재쌍수를 하게 되는데 저는 2020년도 5월 4일에 세 번째 재쌍수를 압구정역 주변에 있는 어떠한 병원에서 받게 되었어요. 그때는 제가 이제 짬밥도 있다. 난 이제 2번이나 했는데 짬밥도 있으니까 보호자도 없이 혼자 택시 타고 아침 10시 반에 제가 수술이었거든요. 그래서 10시까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. 이제 막 가서 첫 바따로 수술을 받으니까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거예요. 회복실에 가서 수술할 때 입는 가운 같은 걸로 갈아입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저의 세 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께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갔죠.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좀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수술실이 약간 소아치과 느낌이었어요. 벽지가 다 하늘색에다가 구름이 막 둥둥 떠다니고 막 되게 귀여운 분위기의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어요, 수술실이.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편안한 느낌?
편안한 느낌을 갖고 수술실 침대에 누웠어요.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. 몇 분 뒤에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은 제 팔에 여기에 수면 마취를 놓으려고 바늘을 하나 꽂아주세요. 오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막 수면 마취 이제 곧 들어갈 테니까 10부터 9까지 거꾸로 세라고 말씀해 주세요. 이제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아, 네 이러고 10, 9 하고 바로 잤어요. 그렇게 눈을 다시 감고 난 다음 한 10분 뒤 계속 뭔가를 하시더라고요. 막 꼬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10분 뒤에 저는 수술이 끝났고 회복실로 가서 1시간 동안 회복을 했어요. 회복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을 갔습니다. 여기까지가 첫 번째 쌍꺼풀, 그리고 두 번째 재수술, 세 번째 재수술까지 스토리를 알려드렸고,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제 쌍수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일단 팩트로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지방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는 100만 원 채 안 됐어요. 그 정도의 제 첫 번째 쌍꺼풀 수술을 했고, 두 번째 재쌍수를 한 건 병원 측에서 정보를 잘못 아셔가지고 AS 겸 굉장히 싸게 재수술을 해주셨어요. 기억은 자세히는 안 나는데 이 정도 받고 재쌍수를 해주시나?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싸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쌍수 가격은 제가 서울 압구정역 주변에서 다시 받았다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세 번째 재쌍수라서 그런지 가격이 진짜 너무 비쌌어요. 타 병원에서 이제 세 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는 200만 원 후반대이고요. 더 정확한 가격을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댓글에 메일 주소나 알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게요. 근데 또 이렇게 재수술이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. 제가 왜 재수술은 비쌀까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을 좀 뒤져봤었는데, 재수술 가격이 비싼 이유가 수술 하나도 안 했을 때, 무쌍 시절일 때 그 눈에선 8가지의 눈의 구조가 있는데, 첫 수술 시에는 이 구조들이 눈에 잘 잡혀 있지만 재수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눈에 이제 미세한 흉터가 남게 되면서 구조들이 다 달라붙게 되면서 첫 번째 했을 때보다 그 구조들을 찾느라고 두 번째 한 수술이 어렵고,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 수술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가격도 더 수술이 어려워지는 만큼 오르는 거겠죠? 흉터는 당연히 남아있어요. 지금 화장을 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화장을 안 한 채로 눈을 감고 있으면 첫 번째, 두 번째 했던 수술 자국이 보여요. 흉터가 남아있어요. 제가 눈을 처음에 했었을 때는 0.8mm인가? 그렇게 잡았어갖고 정말 작았는데 지금은 2mm를 잡은 거거든요, 총. 그러니까 1.2mm를 더 높게 잡은 셈이잖아요. 눈을 감으면 0.8mm쯤의 쌍꺼풀 흉터가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. 이 쌍꺼풀 흉터는 병원에서도 어떻게 제거를 못한다고 해요. 그래서 재수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흉터가 남는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붓기 관리. 붓기 관리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첫 번째로는 냉찜질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찜질, 걷기, 아니면 호박즙 먹기 등등 붓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여기서 냉찜질이랑 온찜질, 걷기 이렇게 세 가지만 진행을 했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술 스타일이에요. 이게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 각 병원에서 수술 스타일이 다 다르신데,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하시기 전에 어플로나 아니면은 직접 발품을 팔아보시면서 후기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의사 선생님의 눈 수술 스타일이 어떤지를
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워낙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때 자연스럽게 수술을 했어서 그런지 세 번째 때는 약간 고양이상으로 화려하게 수술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어플을 통해서 직접 찾으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몇 개를 뽑아놔요. 대여섯 개 정도 뽑아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, 그 대여섯 개 중에서도 이제 어플에서 보시면 이곳이 좀 이런 게 부족하다, 이런 정보들이 어플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서 리스트를 정리해 두세요. 그렇게 리스트를 정리하시면 한 개에서 세 가지 정도 줄여지게 돼요. 이 세 가지 정도의 병원을 발품을 팔으시는 거예요. 발품을 직접 팔아보시면서 어떤 병원이 나한테 더 맞는지, 어떤 병원 스타일이 나한테 더 맞고, 어떤 병원이 내가 하고자 하는 눈 성형이랑 제일 적합한지를 판단하시면서 수술을 잡으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재수술을 하게 된 이유. 여러분, 제가 왜 재수술을 세 번째까지 하게 됐냐면, 사실 이건 욕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뭐 어떻게든 눈이 풀려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, 눈이 별로여도 살아갈 수 있는데, 그냥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느끼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큰 이유로는 욕심, 제 욕심이라고 보실 수 있고, 다른 부가적인 이유를 들자면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눈에 알레르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가렵다 보니까 눈을 막 긁었어요. 막 긁으니까 눈꺼풀에 눈다래끼 같은 정체 모를 녀석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계속 긁고 병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쌍꺼풀 라인이 울퉁불퉁하게 된 거예요. 이것 때문에 제 마음에 안 들었었고, 제 욕심으로 수술을 하게 된 게 세 번째 재쌍수 수술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. 제 수술하고 나서의 장단점을 또 여쭤보셨는데, 우선 장점. 화장을 할 때나 거울을 볼 때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단점은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이 눈에만 너무 큰 돈이 들어갔어요. 눈에만 들어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컸고, 또 다른 단점으로는 흉터.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흉터가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픈지 안 아픈지, 고통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,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소 마취 했을 때랑 수면 마취 했을 때랑, 국소 마취를 들어갔을 때는 정신이 깬 상태로 바늘 주사가 눈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아팠던 기억이 나고요. 이번에 세 번째 재쌍수를 했을 때는 수면 마취로 수술을 진행해서 그런지 고통은 하나도 없었어요. 뭐 굳이 고통을 따지자면은 수술 끝나고 나서 살짝 욱신욱신한 정도? 막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참을 수 있을 정도?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은 쌍꺼풀 수술이랑 재쌍꺼풀 수술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,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